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충격적일 거예요. 들으시면 내가 해온 연습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대로 된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스포츠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할 때 성실한 분들이 부상도 더 많고 실력도 오히려 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연습법 때문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셀 수 없이 들어온 연습법들, 느리게 치는 거, 짧은 부분을 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연습의 핵심을 이야기할 거예요. 초보든 전공생이든 상관없어요. 실력이 눈부시게 느는 초보자도 있고 실력이 정체된 전공생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진짜 연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반복 연습을 멈추세요. 아니, 반복이 연습의 근본 아니냐고요? 무의미한 반복 연습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복이 무의미할까요? 훌륭한 연습법의 예시로 최연석 셰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스파게티를 100가지가 넘는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100번 만든 횟수가 아니라 100가지 레시피예요. 여러분이 스파게티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똑같은 레시피로 100번 만드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작은 거라도 하나씩 계속 바꿔볼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야구 선수라면 발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 본다든가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학생분들께 어떤 연습을 하셨나요? 하면 다들 반복이라고 하세요. 이건 스파게티를 100가지 레시피가 아니라 한 가지 레시피로 100번 만든 거죠.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대답부터 달라요. 이런 연습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또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체능 천재들의 연습법을 다룬 책인 탤런트 코드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뛰어난 음악가들의 어린 시절 비디오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연습할 때 무의미한 반복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계속 테스트했어요. 한 번 치고 멈추고 지금보다 팔을 좀 더 써야 하나? 또 쳐보고 멈추고 이것도 아닌가? 조금 더 손가락을 가볍게 해야 하나? 이렇게 연습했다고 해요. 끊임없이 다른 연습 방법을 시도해서 내게 맞는 테크닉을 찾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피아노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손가락 위주로 아니면 팔을 더 사용해서 팔을 더 무겁게 혹은 가볍게 이런 걸 바꿔가면서 실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특정 테크닉에 대해서 선생님께 배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내려가는 스케일은 손을 안쪽으로 기울이면 잘 되는데요. 기울이는 것도 사람마다 편한 각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손가락 길이, 유연성 이런 게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기울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실한 분들이 오히려 실력이 늘지 않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아주 열심히 반복해서. 이런 분들이 부상도 많은데요. 불편한 손목의 각도나 건반을 꾹꾹 눌러서 힘주는 거 이런 걸 참고 견뎌내면서 연습해서 그래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잘하는 분들은 뭔가 불편한데? 뭔가 아픈데? 손도 안 움직이는데? 이 방법은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테크닉은 내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무리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릴렉스랑 최적의 손 위치, 손목의 각도, 손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조화될 때 저절로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란 게 절대적이고 완벽한 어떤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계속 수정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해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할 때 어려운 건 한 번에 이건가? 하고 깨닫는 경우는 없어요. 어려운 테크닉은 습득하는데 몇 달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이건가? 된다 하다가 다음날 또 안 되네. 이런 것도 반복되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거구나 하고 몸으로 깨달으면 자신의 거가 돼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프로가 된 다음에 스윙 폼을 바꿨는데요. 이걸 바꾸느라고 자그마치 18개월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뒤의 결과는 모두 다 아시죠? 두 번째,
명확한 원인 파악을 하지 않아서예요. 즉, 테크닉이 어려운 정확한 지점과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모든 음이 어렵지 않아요. 몇 개 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음들이 어려운 이유를 알아내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 부분 아르페지오가 어렵다면 빠르게 느리게 여러 속도로 쳐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음이 어렵지? 엄지가 넘어갈 때 그런가? 왜 어렵지? 내가 너무 손을 벌리고 쳤나? 음이 먼데 연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러다가 내가 지나치게 연결해서 치려고 해서 손을 펼쳐지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원인을 밝혀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연습법을 쓰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연결하듯이 가다가 앞에 음을 잘라주는 것이 아르페지오의 핵심이구나. 이렇게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혼자서도 어지간한 테크닉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셋째, 테크닉 연습할 때 음악을 생각하지 않아서 해요. 아니, 테크닉과 음악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에요. 테크닉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사실 곡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표현하겠다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디크레션도 한다면요, 손을 툭 떨어뜨린 다음에 팔을 점점 가볍게 하면서 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과 테크닉은 얽혀 있어요. 그런데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디크레션도를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셀 수 없이 반복 연습해서 팔이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몸에 있게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디크레션도를 표현하기 위해 갑자기 동작을 바꾼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비효율 정도가 아니라 최악에 가깝겠죠. 그래서 음악 없이 연습하는 행위는 아주 빠르게 나를 망치는 방법이에요. 빌 게이츠가 비효율적인 작업에 자동화가 적용되면 비효율을 증폭시킨다고 했어요. 정확히 그런 상황이죠. 연습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실전에선 저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리스트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음악은 케이크 위에 마지막 체리 장식 올리듯이 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둘은 하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곡을 익힐 때 음정과 박자를 익혔다면 곧바로 음악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음악을 잘 표현할수록 테크닉이 더 잘 해결돼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작곡가들은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이에요. 슈베르트는 빼고요. 그래서 악상기호와 표현을 잘 지키면 그들이 작곡할 때 했던 움직임과 우리의 움직임이 일치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테크닉을 익힐 수 있어요. 작곡가가 했던 동작과 다른 움직임을 하면서 익히려는 건 술기를 거스리는 일이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 가지 연습법으로 100번 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연습법을 시도해서 내게 맞는 것을 찾자. 둘째, 테크닉이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셋째, 음악을 잘 표현할수록 테크닉 문제가 훨씬 잘 해결된다. 꼭 적용해 보세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효율적인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